부자가 되기 위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하려면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의 100의 100은 이 생각조차 바뀌지 않은 분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신이 평범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리고 이미 자산을 많이 이루신 분들한테 물어보죠.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사실 질문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제 부자가 되는 어떤 방법적인 거를 묻는 건데,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인드가 돼 있고 방향성만 제대로 잡혀 있으면 경매 투자를 하시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재밌는 커뮤니티 투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1, 2, 3번은 이제 아이돌, 여성 아이돌 그룹의 이제 멤버가 우연히 만나는 것보다 어디에 투자를 하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재용 부회장님의 솔깃한 제안, 이런 거를 더 매력적으로 느낀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의 투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들 리딩방이라든지 이런데 현혹이 많이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피해를 많이 받으시고, 알게 모르게 사실 이 리딩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에도 이런 리딩방 비슷한 게 있죠. 어떤 테마 상품이라든지 어떤 이제 새로운 신도시가 건립되는데 거기에 이제 보장되지도 않은 상가 자리에 뭔가 투자를 하면은 뭐 월 수입 몇 프로 보장, 이런 거에서도 뭐 사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분양 사기라고도 하는데, 뭐 그런 것처럼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의 방향성이라든지 마인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이런 걸 현혹하는 사람들은 현혹하는 거에 또 전문가기 때문에 마인드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은 이게 진짜 홀린 듯이 어느새 내가 계좌이체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올바르게, 빠르진 않더라도 꾸준히 부자가 될 수 있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걸 알고 싶겠지만 사실 정답은 부자 마인드가 정답입니다. 근데 이 부자 마인드가 상당히 처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 마인드와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면 거진 다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인드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이제 미국의 저명한 철학자이자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해야 인생이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성공을 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하려면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의 100의 100은 이 생각조차 바뀌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과연 생각이 준비가 안 되는데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며, 또는 행동을 못 하는데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못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행동을 해도 문제예요. 행동을 할 때 잘못된 방향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곳에 투자를 하게 되고 사기를 당하게 되고, 부자가 빨리 되고는 싶은데 이 생각이 정리가 안 되니까 남들이 하는 얘기에 현혹이 돼서 이상한 곳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반드시 투자를 하기 전에 이 생각부터, 그리고 부자 마인드부터 정립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올바른 곳에 투자를 해서 점차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부자라는 건 한순간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부자 마인드를 갖고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꾸준히 쌓아가야지 점차적으로 부자가 되고 속도가 점점점 빨라질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갑자기 1년 안에 10억 자산가가 되고 싶어하고 2년 안에 100억 자산가가 되고 싶어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없다고 제가 단언을 할게요. 점차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5억, 10억, 20억, 30억 이렇게 가는 거지, 한 번에 100억이 되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꿈에서나 나오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이제 제가 영상으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던 송사무장님의 엑시트라는 책에 대해서 부자 마인드를 접목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 책의 제목은 엑시트가 아니라 제가 가장 싫어하는 책 중에 하나,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이 책이 나오고 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고통을 받았죠. 공부 왜 그거 못하냐, 이 사람은 공부가 가장 쉽다는데. 근데 사실 공부라는 거는 제 생각에 이제 DNA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편적으로 이렇게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는 거는 사실 되게 자극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누구한테나 적용되기는 어려운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엑시트라는 책이 원래 돈 버는 것이 가장 쉬웠어요 라는 책의 제목이 될 뻔했지만 엑시트라고 책의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공부와 이 투자라는 것, 돈 버는 것의 차이는, 어떤 이제 공부라는 요소는 DNA적인 요소, 유전적인 요소가 정말 크게 작용을 하지만, 이 돈 버는 것은 사실 그런 게 진짜 필요가 없거든요. 학력이 우수하지 않고 좋은 대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돈 버는 데 있어서는 어떤 진입 장벽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가 돈을 버는데 누가 대학교를 따지거나 뭐 어디 출신, 어디 학교 출신이야 이런 거 물어보지 않잖아요. 이것만큼 정말 공부보다 사실 공평한 게 저는 돈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뭐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돈 버는 교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DNA적인 거, 유전적인 요소가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송 사무장님께서도 이 돈 버는 것이 가장 쉬웠어요 라는 제목을 고려하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송 사무장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보자면, 이제 지금은 경매랑 행복재테크라는 큰 교육사업체, 그리고 임대사업 이런 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과 투자를 같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자수성가 부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송 사무장님이 계십니다. 아마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송 사무장님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분의 스토리를 좀 들어보자면, 처음부터 이분이 뭐 돈이 많아가지고 자본금이 많아서 투자를 했던 게 아니라 나이트클럽에서 밴드 생활을 하면서 그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경매 투자를 이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경매 공부도 이분이 뭐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게 되게, 사실 저도 뭐 몰랐지만 책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 되게 고된 일이거든요. 밤과 낮이 바뀌는 건 기본이고, 그 시간조차, 쉬는 시간조차 쪼개가면서 이 송 사무장님은 또 그 시간에 뭐 노는 게 아니라 경매 투자에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 살펴보면서 그 기본기를 정리를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제 돈이 없어서 230만 원짜리 중고 티코를 타고 다니면서 임장을 다니고 투자 공부를 하고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엑시트라는 책은 읽어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경매에 너무 집중된 책이면 거부감이 드실 수 있으니까, 이 엑시트라는 책은 강한 멘탈 그리고 부자 마인드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송 사무장님이 물론 경매 투자를 통해서 지금의 부를 이뤘지만, 투자를 하기 전에 어떤 내가 마인드 세팅과 어떤 멘탈을 갖고 있어야 내가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룬 책입니다. 일단 그 마인드적인 것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 첫 번째는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된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유명한 장면이죠. 2016년 리우올림픽에 펜싱 이제 박상영 선수께서 이제 결승전에서 이 입모양이 잡혔습니다. 자기 암시로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거를 시청하시는 국민들이 봤고, 실제로 그 된다, 할 수 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말로 자기 암시를 걸음으로써 그거를 현실화시킨 되게 의미 있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제가 또 이제 송 사무장님이 앞서서 말씀드린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된다라고 하는 거에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된다고 생각하고 파고드는 사람이랑 안 된다고 그냥 놓아버리는 사람이랑은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 자체가 현재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그냥 안 된다고 포기를 해버린다? 부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 상황을 바꿔야 내가 더 삶이 나아지는데,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삶을 원하시고 더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파고 들어보세요. 이 박상영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믿어보세요. 믿어보시고 한번 부딪혀 보라는 거죠. 부딪혀 봐서 내가 해결이 안 됐어, 그거조차도 어떤 배움이거든요. 레벨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이제 상황을 개선하고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적입니다. 근데 내 거에 집중하기도 사실 되게 부족한 시간들과 에너지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전쟁 그리고 연예인의 어떤 가십적인 이슈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에너지와 그 댓글도 막 쓰고, 막 내가 마치 정치평론가가 되고 연예 기자부 뭐 부장님이 된 것처럼 막 기사를 쓰거든요. 저거는 저래서 저렇고, 저 연예인은 내가 들어보니까 뭐 인상이 별로야,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왜 거기서 댓글을 쓰고 다른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댓글로 싸우고 있고 막 그러냐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개선하기도 바쁜 시간을 절대로 그런 낭비되는 곳에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부자가 되는 방향성에 맞추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개선할 수 있는 곳에 에너지를 쓰자라는 게 두 번째에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4개 준비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 게이츠 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인생은 원래 공평하지 못하다. 그런 현실을 불평 말고 받아들여라. 하버드 이제 학위 수여식에서 이제 연설을 하신 부분의 일부분인데, 정말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인생을 개선하려고 하기보단 불평 불만만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야,
야 쟤네는 이미 금수저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더 어렵고 올라가는 재미가 없을 거다. 오히려 내가 상위층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그 중간중간 올라가는 재미가 얼마나 있냐. 오히려 여러분들이 인생을 더 나은 인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중간에 문제라는 거를 마주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향상이 되고 인생이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없으면 내가 굳이 노력을 들이지 않아요. 내가 어떤 해결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내 인생도 제자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문제라는 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을까? 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를 집중해서 좀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안 좋은 상황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항상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운 점들, 그리고 예를 들면 경매 투자로 하다 보면 콜리브서 깨끗했는데 살고 있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불법 점유자가 살고 있다던가 이런 게 사실 예상치 못한 다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자기 암시를 합니다. 오히려 좋아.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오히려 좋아라는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오히려 좋아라는 말을 하게 됨으로써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자, 저로 치면은 불법 점유자가 있어요. 걱정이 되죠. 그 사람 어떻게 내보내야 돼? 저는 사실 오히려 좋아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두 가지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실랑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내보낼 수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또 간접적인 경험을 시켜드릴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오히려 좋아였고, 두 번째 오히려 좋아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내보내는지 그런 상황을 처음 접했을 때는 모르잖아요. 경매 투자를 평생 갖고 갈 건데 모르는 상태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그런 불법 점유자를 마주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항상 했단 말이죠. 오히려 지금 빨리 와서 좋아. 오히려 내가 방송을 하고 있을 때 오히려 찾아와서 좋아.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냥 어려운 상황이 왔다는 거에 너무 그거를 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려운 상황이든 긍정적인 상황이든 모든 상황은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따른 여러분들의 대응 방식과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적인 게 전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송 사무장님의 엑시트 책을 가지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어떤 부자 마인드에 관련된 메시지 4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건 무슨 일이든 처음부터 된다고 생각하고 강하게 접근을 해보자 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자신이 노력하여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자. 연예인 그리고 뭐 정치인들에 관한 악성 댓글 이런 거를 비유 삼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문제가 발생하면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라는 메시지를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안 좋은 상황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좋아 라는 말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마인드 세팅을 먼저 해야 되고, 마인드 세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송 사무장님의 엑시트만한 책이 국내에 몇 권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해결책 그리고 지침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